콩 병해충 관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명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콩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병이나 해충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콩이 거의 이제 밭작물의 메인 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콩은 시기별로 어떤 병해충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시기에 콩 병이든 해충이든 나온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시기를 타켓으로 미리 방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재배를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병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 콩에 발생하는 병은 이제 그 병 원균의 분류에 따라서 바이러스성, 세균성, 그리고 진균성, 곰팡이라고 하거든요. 곰팡이 진짜 써서 해서 이렇게 바이러스, 세균, 진균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종자에서 많이 유래됩니다. 그래서 종자에서 많이 유래돼서 이파리의 병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쭈글쭈글해지거나 아니면 비정상형으로 형성이 되거나 작물이 그런 식으로 병증이 나타나게 되고,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시기로 따지면 이제 영양생장기 이후에 개화기쯤, 그때부터 이파리의 병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파리에 가만히 보시면은 농약 안 뿌리면 그 불긋불긋하게 점점점점 생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거의 세균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진균성은 보통 땅에서도 많이 유래되고, 작물 생육 시기별로 봤을 때도 여러 시기에 많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는 이제 콩알이 맺힐 때 해서, 콩알에 예를 들어서 탄저병이라고 있어요. 자반병 있고, 이런 게 지금 거의 다 진균성인데, 콩알에 직접적으로 품위에 가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방제에 중요한 그 병해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보통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의 병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영양생장기나 이럴 때 광합성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잘 저장을 시켜놔야지 개화도 잘 되고, 개화가 잘 돼서 임실이 잘 되면 콩알이 잘 맺히는데, 얘네들이 이파리의 광합성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울긋불긋해지면은 결국에는 광합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저장을 하는데, 그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제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균성 같은 경우에는 그 콩 알곡에 직접적으로 품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미리 방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병과 충을 나누면은, 병은 저희가 미리미리 어느 시기에 나올지 알고 그 시기를 예측해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포장을 돌다가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균성에 울긋불긋한 게 나와가지고 방제를 하면은, 방제 효과는 있겠지만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마른병이 7월 하순에 장마 이후에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그때 습해져 있는 대기 중에 습이 굉장히 올라가는 시기를 타켓으로 미리미리 방제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균성 같은 경우에 협에 가해하는 진균성이 보통 착격기에 많이 발병을 한다. 그러면은 착격기 이후에 개화기부터 2주간 간격으로 계속 방제를 해주라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병징을 딱 확인하고 내가 약을 사서 뿌려야 되겠네, 이미 늦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시기에 뭐가 나온다고 했지 해서 미리 방제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강사님, 적용약제 이용에 지금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그 병이 나고 나서도 네. 한데 일단 생기면은 불가하다가 그 표시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약에 보면은 그 더 잘 아시겠지만 농약병 뒤쪽에 보면은 보통 그 이제 적용이 가능한 병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국작물보호협회라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뒤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작물을 입력하고 내가 이 병에 대해서 방제를 하겠다라고 치면은 적용약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제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X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적용약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업데이트가 조금 제가 자주를 못 해가지고 지금 개발돼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작물보호협회라고 그쪽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걸 쳐보면은 적용약제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이전에 예방을 하면 그래도 병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죠? 아, 100% 막을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병 말고도 더 많이 따지면 몇백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병이 단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병해를 타켓으로 잡는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농약 사실은 막 섞어 쓰지 마세요, 잘 구분해서 쓰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막 농약 다 섞어서 쓰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 하나만 지금 방제해가지고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병 때문에 수량도 못 얻고 그렇게 되니까 농가 컨설팅 가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용 약제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아까 제가 종자갱신을 잘 시켜줘야 된다는 이유가 이게 종자를 얻고 그 안에서 그 새를 거듭할 때마다 바이러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본 식물을 따와가지고 보급종으로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저희가 종자를 보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떨어지는 거고, 해서 보통 종자에서 유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토양에서도 유래됩니다. 그래서 토양을 굉장히 잘 가꿔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파리 쪽에 병증이 많이 나타나고 갑자기 시들어 버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의뢰했는데 병증이 안 나타난다,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증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균성은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마른병, 들분병, 뭐 세균성 전문이병, 이파리에 굉장히 병증이 많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파리가 파릇파릇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불에 탄 것처럼 아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지상부의 생육이 떨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콩이 잘 안 익어버리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마 선배님들 재배하고 있는 콩 품종이 다 저항성,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 품종으로 아마 다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병증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제가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바깥에 이제 그 농가분들이 약 언제 뿌려줘야 돼요 할 때도 그렇고 보통 이제 6월 달에 파종했다고 보고 개화기가 지금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이니까 그러면 7월 하순부터 2주 간격으로 계속 그냥 뿌려주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만 이제 수확 시기를 딱 봐가지고 콩 만약에 적용약제 병 뒤에 보면은 수확 시기 언제까지는 뿌리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통 그게 14일에서 7일 정도로 보는데 그 시기 이후에는 뿌려주면은 잔류 농약 때문에 PLS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준수해 가지고 보통은 저는 9월 달까지 뿌리라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방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진균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콩알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기 보면은 자반병이라고 해서 그 콩알에 자색 빛깔 나오는 그런 병증인데 이게 진균성입니다. 그리고 미라병이라고 뭔가 막 회색 빛깔로 아예 콩알의 색깔을 아예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보면 탄저병인데 이게 탄화된 것처럼
그 꼭 깍지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정색으로 변하고 그 알곡을 까보면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비정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진균성 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제 뿌리 쪽에 진균성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토양 이제 저희가 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처리제를 통해서 처음에 포장을 형성할 때 미리미리 뿌려주고 그걸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물론 종자 쪽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줄기나 아니면은 갑자기 막 시들어 버리는데 이게 물을 계속 줘도 생육이 안 올라오고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이런 진균성 병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뿌리 쪽을 뽑아가지고 저도 확인을 하는데 이제 개체군이 딱 보이면은 그 한 개체만 이제 병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눈에 딱 보이면은 거의 주변 반경으로는 다 퍼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뿌리를 뽑아보면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병을 가지고 있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병 같은 경우에 충과 비슷한데 이제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을 재배해 주는 것이 1차적인 방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배님들이 지금 파종하고 계시는 품종 전부 다 웬만하면 세균성이나 이런 쪽은 저항성 품종으로 이미 많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 약제가 없지만 그 품종적으로 굉장히 좀 개선하려고 지금 식량원이랑 도농업기술원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적인 방제, 이제 아까 종자갱신 잘 해주라고 했었던 이유는 보통 종자에서 유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종자 소독을 하더라도 이제 보급종을 받아서 하는 거랑 저희가 1년 있다가 작년에 남았는데 이제 파종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유래되는 병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거 종자 받았는데 작년 거 썼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귀찮더라도 종자 보급 항상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기 조절이 또 중요한 게 제가 그러니까 콩알이 결국에는 먼저 익고 꽃이 먼저 피고 하는 개체 병해충이 쏠리게 돼 있어요. 해서 보면은 이렇게 일찍 심으면은 개화도 빠르고 착엽도 빠른데 그러면은 이쪽에 병해충이 몰리면은 늦게 심은 거에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심을수록 병해충이 잘 안 오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확할 때도 이제 보면은 이병주나 이런 게 보이는데 그때그때 제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진딧물이나 이런 것도 설명드릴 건데 초기에 이제 논재배 같은 경우에는 아래가 습하니까 보면은 진딧물이나 뭐 이런 뭐 총채벌레 이런 바이러스 매개할 수 있는 병해충이 좀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적용약제 아니더라도 총채벌레 뭐 원예용 뭐 이런 거 조금 뿌리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어떤 매개 방제를 꾸준히 해주는 것도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병해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배수 관리를 일단은 잘 해주는 게 좀 좋은 게, 아까도 뿌리가 약하게 되면은 지상부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연작은 콩 같은 경우에는 연작 피해가 적기는 한데 그래도 돌려짓기는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장을 구획을 나눠 놓고 항상 작물을 제가 다 하다 보니까 고구마랑 콩이랑 바꿔서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땅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맞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소분을 고정을 해서 윤택을 하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뭐 양파도 그렇고 흡비성 작물을 심어주면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꾸 체계를 잘 생각해가지고 돌려짓기를 해주는 것이 병해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이제 주소를 들어가면은 장목이랑 이제 뭐 병해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면은 적용 약재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주무늬병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진균성의 자반병인데,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뭐 소독 처음에 해가지고 종자 분위 처리해 주세요, 파종 전에. 그래서 1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방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학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방제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 다음은 해충인데, 이제 병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방제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충은 이제 개체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린재류, 나방류, 진딧물류 나오는 시기가 다 어느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기에 안 맞게 이상기후 때문에 기후가 갑자기 더워졌다 그러면은 안 나오던 병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포장을 이제 받치든 논이든 아침에 가가지고, 보통 아침이랑 그 이른 늦은 저녁 이때는 병해충들이, 그러니까 해충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이동성이 적고.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저는 아침에 한번 봤으면은 밥 먹고 보고 저녁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체수를 잘 살펴보고, 아 여기에 사진에 있는 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거면은 이제 요즘에는 사진 찍으면은 그 병해충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해서 이거 방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아까 작물보호협회 쳐보면은 웬만하면 건 다 나오고, 그리고 복합적으로 지금 적용 약재가 다 적용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제를 해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충 같은 경우에는 예찰. 그러니까 병은 예방이고 충은 예찰적 방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 새끼들 어떻게 크고 있지? 주기적으로 예찰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충은 이제 분류로 보면은 노린재류, 나방류, 진딧물, 뭐 혹파리라고 하는데 이제 파리류가 있고, 그리고 선충류, 토양에서 유래되는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린재류 같은 경우에 이제 시기로 보면은 발생 소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쯤부터 해가지고 산란을 하고 이제 7월 하순부터 하는데, 그 이후에 8월달 넘어가면서 8월 말 9월 상순에 최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 이후에 그 착혁 개화 이후에 이제 8월 상순부터 저는 2주 간격으로 적용 약재를 방제하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라는 놈이 뭐냐면은 그 개미같이 생겨가지고 얄쌍한 게, 이제 콩알이 맺힐 때쯤 그 처음에는 벼도 그렇고 어떤 작물이든 그 점액질의 성분을 거쳐서 딱딱해집니다. 근데 이제 딱딱해지고 나면은 얘네가 피레침을 꽂아가지고 흡집을 못하니까 그 이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콩알에 직접적으로 그 침을 받고 거기에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제일 주요한 병해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요 병해충이 가해를 하면은 콩알에 이렇게 검정색 점이 찍힙니다. 더 나쁘게 되면은 그게 제대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콩이 그 생육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성숙기가 돼서 황숙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녹체를 계속 유지하는 특성이 있고, 그런 이제 피해 상황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적용약재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시기에 제대로 방제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해서 있고, 나방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충이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없고, 이제 유충이라고 보면은 보통 이제 발생의 빈도를 봤을 때 7월 하순 그때쯤, 이제 보통은 장마 이후에 보면은 진짜 애벌레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이후에 비 오고 나면은 뿌리고 비 오고 나면 뿌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는 이제 유충들이 이파리를 갉아먹습니다.
해서 아까 보셨던 세균성과 같이 얘네들이 섭식력이 너무 뛰어나게 되면은 이파리가 이제 뼈대만 남겠죠. 그러면은 동일하게 광합성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잃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도 개체수를 계속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방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충인 애벌레를 방지해 주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사실은 작년에 파밤나방이 개체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게 섭식력이 좀 뛰어나긴 한데 보통 콩에서 나방류 방제는 크게 신경은 사실 안 쓰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요런 것도 이제 거세미 나방이나 파밤 나방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창궐 했는데 요것도 방제를 안 해주고 그냥 유기농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뼈대만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제는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담배 거세미 나방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토양 살충제 처리를 잘 안 해주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배축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끊겨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토양에 월동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아래를 가지고 있다가 따뜻해지면은 산란을 해요. 해가지고 지상부로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끊어주는 경향도 있어요. 해서 이렇게 포장 이제 밭이나 논을 형성할 때 보통 이제 6월달 파종한다, 5월달 파종한다 그러면 4월달이나 토양 떠가지고 무조건 분석하시고 그리고 토양 살충제 무조건 뿌려주시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런 이제 나방류가 있고, 진딧물이 또 중요한데 아까 보시면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끼리 이제 이동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진딧물이 창궐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었던 병해충이 이쪽으로 가서 이제 옮겨지고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옮겨집니다. 그래서 진딧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있으면은 방제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파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기 그 동남아 쪽에 그 적도 지방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즘에 기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사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고랭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던 병해충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선충은 토양에서 제일 많이 유래됩니다. 해서 토양 살충제 처리해주면은 그리고 윤작을 꾸준히 해주면 방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노린재류 보이시면 풀생 노린재, 이제 썩떡나무 노린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여기 이제 얄쌍하게 생긴 놈이 이렇게 개미어리 노린재인데 요게 방제를 해줘도 요즘에는 저는 이제 종합적 방제 이렇게 아지옥시스트로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나방이랑 좀 섞어서 쓰는데도 한 번 뿌려주고 다음날 가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죽는 이유가 얘네도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자주자주 방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저희가 인력적으로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 봐가지고 방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뒤쪽에 보면은 이제 그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방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충이 제일 피해를 많이 입히는데 담배 거세미 나방이 있고 파밤 나방, 이제 거세미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파리를 먹고 이파리 줄기 뜯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힙니다. 톱다리 개미어리 노린재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8월 말에서 9월 상순 그때가 최성기고요. 그리고 꼬투리에 큰 피해를 줘서 굉장히 주요한 병 해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투리가 이제 피해를 입은 협을 보면은 비거나 이제 성숙기가 결국엔 지연돼 가지고 이렇게 파릇파릇한 상태로 계속 유지돼서 뭐 건조제를 처리해 가지고 수확하던 이런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방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토다리 개미어리 노린재 그 발생에 대한 소장을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순 지나가면은 성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은 개화기 기준으로 해서
그때쯤부터 이제 뿌려줘도 괜찮은데, 이제 충도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지금 제가 비 온 걸 보니까 8월 상순에 조금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내렸어요. 해서 이게 비 오는 거를 잘 봐야 되겠지만 저는 7월 하순부터 해서 2주 간격으로 9월 하순까지 뿌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약제 같은 경우에는 작물보호제 지침 그 참조 자료라고도 있고, 아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톱다리 개미얼이 이제 치면은 굉장히 적용 약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포 시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에서 15일이니까 2주 간격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제일 좋은 게 이제 얘네들이 이동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내 포장만 딱 뿌려놓고 보면은 남의 집에 다 이사 갑니다. 해서 이렇게 보통 봐가지고 옆집이랑 나 오늘 방제할 건데 우리 같이 하자 해가지고 방제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한낮에는 얘네들이 다른 데로 다 도망가 있어요. 보통 다 그래요. 노린재류, 나방류가. 해서 방제했을 때는 이제 아침에 이동성이 낮을 때, 그리고 해질녘에 보면은 얘네들이 잘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성이 좀 낮아질 때 뿌려주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다 해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자주 뿌립니다. 그래서 예찰이 진짜 중요하다. 예찰 딱 해보고 개미 같은 게 막 날아다닌다. 그때 바로 뿌려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인 트랩이 있는데 저희 업체가 저한테 자주 와가지고 저희 거 홍보 좀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제가 이거 써보니까 효과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톱다리 개미어린 노린재 거를 사가지고 했는데 몇 시간 안 돼서 꽉 차 있긴 해요. 있는데 이게 이제 농가들은 이것 때문에 유인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어서 이제 추천을 안 드릴게요. 이제 혹파리라고 이게 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기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하는데, 얘네가 이제 병징이 뭐냐면은 여기 콩꽃두리 사이에 길처럼 막 이렇게 파요. 파가지고 그 길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그 혈관 지나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파고 들어가서 먹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콩알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게 되는 그런 피해를 줍니다. 선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양 조성할 때 토양 살충제 잘 뿌려주고, 그리고 윤작을 해가지고 콩만 계속 심으시지 말고 주기적으로 다른 작목도 계속 심어주시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산지가 가끔씩 있으면 이제 군뱅이 피해가 있는데, 얘네가 거의 검정 풍뎅이인가? 아무튼 그 풍뎅이 유충들입니다. 해서 보면은 보통 저녁에 얘네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불빛 따라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로수, 저희도 가로수가 있는데 이게 나온 걸 보면은 가로수 아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제일 원초적인 문제는 이제 산지가 좀 있으면 그쪽에서 많이 유인이 되고, 그리고 월동을 하기 때문에 꼭 포장을 쓰시기 전에 살충제 잘 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2줄 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군뱅이가 생기면 여기서부터 생겼다 그러면 쭉 타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병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뽑아보면은 뿌리가 하나도 없고 얘네가 뿌리를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도 있다. 충피해, 충해 같은 경우에도 충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보호협회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작물명 콩 치고 담배거세미 나방 노린재를 치면은 적용 시기랑 방법이랑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해서 뭐 발생초 10일 간격이라고 돼 있는데 미리미리 이제 예측해가지고 뿌려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예찰을 꾸준히 해가지고 증가할 것 같으면 뿌려주셔도 되고, 요거 이제 약재 양도 제가 많이도 뿌려봤고 적게도 뿌려봤는데 이거 꼭 지켜주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 많이 뿌렸던 날 보면은 이파리 다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뒤쪽에 그 지침서 잘 적용해가지고 잘 환산해서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마늘 양을 주려고 하시지 말고 예찰을 해서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m라는 거 한 발짜리 그 얘기하는 거요. 거의 20g을. 예, 예, 요통 기준에. 그리고 20g은 그 뚜껑에 보면은 있으니까 그 비율로 하면 이게 1000분의 1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그 병충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병은 예방적으로 해서 미리미리 그 시기에 어떤 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충은 예찰적으로 미리 그 포장을 그때그때 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서 그럼 이 시기에 뭘 뿌려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방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해충 관리가 이제 수량 생산량으로 보면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이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방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